후승주작을 계속 하자면은 이제 저 그림이 여기 있는 그림을 저기 갖다 놓은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어찌되었건 이런 겁니다. DNA 스위치를 끄거나 켜는 그 과정을 연구한 학문이 정신신경 내분비 면역학인데 정신이 신경에 영향을 주게 되고 신경이 내분비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러면은 신경계가 우리가 정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소화기계하고 내분비계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주먹으로 한 대 맞았을 때 하고 폭언을 들었을 때 하고 두뇌는 똑같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대뇌가 발달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성이 발달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대인관계에서 어떤 조직에서 은따라는 게 있잖아요. 은근히 따돌리는 거 있잖아요. 은따를 당하는 거를 우리가 알아챘을 때, 눈치를 챘을 때 사람이 어떨 때하고 비슷한 반응을 보이게 되냐면은 원숭이 집단에서 한 침팬지가 예를 들어서 그 왕따를 당하는 현상은 음식을 먹을 때, 먹이를 먹을 때 못 먹게 하는 겁니다.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나눠 먹고 너는 못 먹게 하는 거죠. 오면은 막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 내에서 왕따나 은따를 당할 때 그 원숭이가 보이는 거랑 똑같은 육체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두뇌가. 왜 그러냐면은 그 멍청하면 그걸 못 알아채잖아요. 저 사람이 이 조직 내에서 내가 지금 뭔가 인신공격을 당하고 있구나 뭐 이런 거를 못 알아차리면은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알아차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청소년들이 이걸 또 기가 막히게 알아차려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뭘 알아차리냐면 주변의 성인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을 정확하게 알아차립니다. 어떻게 알아차리냐면 믿음의 정도 이런 거예요. 기대, 믿음, 실망 이런 걸 굉장히 잘 알아차려요. 그래서 교실 내에서 선생님으로부터 한번 인정을 받은 애들은 긍정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근데 인정을 못 받은 애들은 자기를 관리하는 또는 자기 주변에 있는 영향력이 있는 성인이 자기를 몇 % 신뢰한다는 걸 기가 막히게 알아차립니다, 애들이. 그래서 그 신뢰하는 것만큼만 반응을 보여요, 신체가. 그래서 아무리 긍정적인 얘기를 해도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애가. 왜? 그 사람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몸이. 그러니까 너무 영리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영리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때 말투에서 그런 뉘앙스 있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얼마만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 말투의 뉘앙스를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잖아요, 이 두뇌가. 그러면 그 말투에서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든다. 그러면은 이제 원숭이로 봤을 때는 내가 먹던 먹이를 뺏어가는 것 같은 그런 심리적인 충격을 받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통제가. 그러니까 내가 정서적으로 타격을 받았을 때, 아이들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서적으로 타격을 받았을 때 그게 육체적인 타격으로 연결되는 그 라인이 있어요. 연쇄 반응이, PNEI, 그게 이거예요. 그걸 연구한 학문이. 근데 그것을, 그 연쇄 반응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은 너무 드물어요. 그 연쇄 반응을 끊으려면 어느 정도의 뭐가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강력한 신앙이 있다거나, 또는 인문학적인 소양이 엄청나게 쌓였다거나, 매일매일 어떤 책을 본다거나, 또는 자기를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으로 둘러싸여 있다거나, 자기가. 그런 경우에만, 이제 그것을 어린애들을, 그래서 정서적인 타격이 육체적인 타격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감정 코칭이라는 거예요. 감정 코칭이라는 게 안 되면은, 감정 코칭의 본질은 뭐냐면은, 어렸을 때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장난감 경쟁에 붙었는데, 더 힘센 애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내가 장난감을 뺏겼어요. 예를 들어 유치원에서. 그래서 실망하고 막 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주고, 그 감정을 충분히 이해해주면서 서서히 대안을 제시해주고 뭔가 위로해주는 것을 서서히 위로를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못나서 어떤 경쟁에서 밀렸을 때 감정 코칭이 왜 안 되냐면요. 엄마가 먼저 속상해버리는 거예요. 엄마가 화나버리는 거예요. 내 새끼 저런 꼴을 보니까. 그래서 엄마가 컨트롤이 안 돼. 그때부터. 그래서 컨트롤이 안 되는 엄마는 대부분 그 아이의 어떤 곤란에 처한 상황, 아이의 감정이 아이 스스로 속상했던 것을 현명하게 대처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관심사를 확 돌린다거나 외면한다거나 오히려 더 애한테 너 왜 그 딸이야 그러면서 화를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즉 마음은 친모인데 행동이 계모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이 계모인 게 이제 좀 현명한 계모가 있고 나쁜 계모가 있잖아요. 나쁜 계모의 모습을 자꾸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감정 코칭이 실패하는 엄마의 마인드입니다. 너무 연결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아이가 경쟁에서 밀렸을 때 내가 먼저 속상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떤 제3의 시각이라고 그러는데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보고 미래의 어떤 희망이라든가 자기 자식에 대한 믿음이 완벽해야 돼요. 100%예요. 100%. 얘가 20살에는 명문대를 못 갈지라도 50대, 60대에는 뭐 큰 회사의 사장이 된다거나 또는 7, 80대에는 노벨상을 탈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한 60년 봐야 되는 겁니다. 60년, 80년. 그 자식의 그 성공을. 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죽은 다음에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의 좋은 그 인문학이자. 그래서 후성유전학을 좀 마무리를 하자면, 그래서 조절유전자가 이런 거예요. 뭐 신념, 철학, 생각, 언어, 습관, 태도, 관계 이런 것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뭐 물질적인 변화가 있고 결국엔 DNA 스위치가 이렇게 억제되거나 촉진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체질이 바뀌게 되는데 인간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습관이 되는 게 한 2달 정도 하면 습관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담배를 끊는 것도 2달 정도 끊어야지 이제 그 금단 증상이 안 일어나고 그게 왜 그러냐면 2달 정도가 돼야지 세포의 구성 성분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새로운 세포로 배치되는 그 시간이 이제 2-3달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거는 꼭 암에 관련된 것만은 아니에요. 후성유전학이라는 거는 의지력이라든가 동기부여가 된다거나 하는 것도 물질적인 것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이런 겁니다. 두뇌 자체가 저번에 말했지만 도파민 습관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더 의욕이 넘치고 호기심이 있고 더 해보고자 하고 그러니까 젊은이일수록 그 두뇌 자체가 도파민 습관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자기 주변에 영향력 있는 어른을 모방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어른의 마인드하고 두뇌 자체가 도파민 두뇌가 아니면 거기서 영향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 자소서가 하도 사기가 많아가지고 거짓말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면접이 강화가 되거든요. 면접이 강화가 되는데 그것부터 얘기하고 자소서 문제가 자소서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앞으로는 현장에서 타이핑을 치게 하거나 또는 손글씨를 쓰게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그 과거제도처럼 이 자리에서 아마 그 에세이를 쓰게 할 거예요. 미래에는 그게 대학이 됐든 회사가 됐든 간에 아마 그런 식으로 될 텐데 자 면접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분 면접에 있어서도 이제 진정성이 중요해지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뇌과학을 공부하면서 발견했던 것 중에 이제 거울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거울 이론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눈빛과 표정이나 행동을 보면서 그게 어떤 감정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왜 이해를 해야 되죠? 나의 적일 수도 있고 아군일 수도 있고 그렇죠. 나를 못 살게 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두뇌 속에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것을 두뇌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두뇌 속에서 모의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요. 자기가 직접 그걸 흉내내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그 두뇌가 발달한 모든 동물한테 있어요. 영장류한테는 특히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성인이 뭔가를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걸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따라하는 것처럼 안 보이죠. 근데 두뇌 속에서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하면은 뭐를 알게 되느냐? 그 표정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말투라든가 이런 거를 그 사람을 딱 따라하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이 몸속에 현재 있는 호르몬 상태에 대한 정보를 내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어린애들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는 주로 이제 엄마랑 많이 만나게 되니까 엄마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엄마 몸에 있는 호르몬 상태를 체크합니다. 모니터링합니다. 왜? 그게 본능이니까.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모든 동물들이. 영장류는 특히. 인간은 더 심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어른이 영향력이 가장 크잖아요. 나한테. 애들한테.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어른의 두뇌 상태하고 몸 상태, 호르몬 상태하고 두뇌에서 신경전달 물질, 도파민이 몇 프로고 코르티솔이 몇 프로고 뭐 이런 것들을 그 외형적인 힌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자기 몸 상태의 그 호르몬을 그대로 배출합니다. 이게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두뇌의 도파민의 양이 얼마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집안에 있는 자녀들의 두뇌의 도파민의 양도 얼마 안 되게끔 저절로 복제가 돼버려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엄마가 돈벌이가 잘 된다. 뭐 옷장사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이게 새로운 옷장사를 하면서 엄마가 예를 들어서 디자인 공부를 하는 거예요. 패션 디자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대문 시장에서 고르는 또 그 초이스가 좋아지잖아요. 선택이 또 좋아져. 그러다니까 또 옷도 더 잘 팔리고 뭐 이런 식이라고 쳐요. 근데 엄마가 지금 그런 과정이야. 그러면은 엄마의 행동이나 태도 모든 표정에서는 두뇌에서 도파민이 많은 상태라는 것을 자식한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자식이 그걸 딱 보고 저절로 그 호르몬 자체가 복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DNA가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서적으로 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식은 뭐냐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때 그걸 또 그 현재 몸에 있는 호르몬을 가지고 또 써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첫째 자식의 성공이라든가 사회적인 성취를 길게 볼 필요가 있다. 그거를 길게 50, 60, 70, 80, 90까지 자식의 성공을 얘는 아마 말년에 성공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를 단기적으로 잡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스카이야 그러고 20살까지 딱 잡아버렸다. 그랬을 때 엄마의 마음은 뭐예요? 조마조마해지잖아요. 그죠? 그럼 인간은 긴장하고 조마조마해지면은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 스트레스성 물질이 나오거든요. 코르티솔이라는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애가 그걸 그대로 복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스트레스성 물질이 나올 때하고 도파민 물질이 나올 때의 두뇌 속에서 켜지는 두뇌 부위가 달라지는데 엄마가 조마조마했을 때는 그것을 아이가 복제하기 때문에 두뇌에서 편도체라는 것이 활성화하게 됩니다. 편도체. 그러니까 편도체는 내가 위험할지도 몰라 그걸 느낄 때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뇌과학을 연구하면서도요, 강의하면서도 두뇌 그림은 몇 개 없는데,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여기에 편도고 요게 해마라면은 부모가 조마조마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러니까 100% 믿음이라든가 자식에 대한 믿음, 그다음에 자기 현재에 대한 어떤 감사함, 이런 믿음과 감사함이 있으면은 조마조마함이 줄어들거든요, 저절로. 그러니까 믿음과 감사함이 부족하면 저절로 엄마 모든 행동에서 조마조마한 그런 게 올라가요. 조바심을 내는 게 올라갑니다.
그럼 애들은 그걸 복제하게 되죠. 그럼 애들이 그걸 복제하게 되면 이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는데,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대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버려요.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 이 중뇌, 정서의 뇌에서 머리를 쓰는 되뇌 피질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그 연결을 끊어요. 이게 또 본능이에요. 근데 이게 좀 엄마가 지금 뭔가 사는 게 너무 즐겁고 뭔가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배우는 게 즐겁고 엄마의 두뇌 상태가 이래. 그러면 그게 저절로 밖으로 표출이 되거든요. 그게 표출이 되게 되면은 편도체는 활성화가 줄어들게 되고 해마가 활성화가 돼요. 해마라는 것은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새로운 이해를 하도록 돕는 기관이죠. 그러면 해마가 활성화가 되면 기본적으로 대뇌가 켜져요. 대뇌가 더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이성적인 사고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라는 것이 아이들한테는 꼭 그것이 공부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성적인 사고는 예쁜 이성을 꼬실 때도 쓰게 되고요. 또는 운동을 할 때 특히 많이 쓰여요. 스포츠 같은 걸 할 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엄마가 굉장히 긍정적인 정서, 믿음과 감사, 그리고 자기 발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꼭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얘가. 하지만 뭐가 복제가 되냐면 그 긍정적인 정서가 그대로 복제가 돼요. 무조건 복제가 되는 게 본능이니까. 복제가 되는데, 복제가 됐을 때 뭐죠? 대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지 않겠죠. 그러니까 대뇌 피질 자체가 조금 더 영리한 상태로 가정에 있다가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대부분 15세 이전에 조금 뭐랄까 패턴화되는 거예요. 패턴화. 15세까지 얘가 느꼈던 정서가 그 이후를 좀 많이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통 아이들이 집에서 나갈 때 기숙사를 간다거나 취직을 한다고 할 때 무조건 한 16세 이후잖아요. 그죠? 그때까지는 엄마가 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모든 그 기초 베이스를 다 깐 다음에 밖으로 내보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애를. 그 시간의 축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그럼 부유층 자녀들은 왜 성취도가 좋은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집에 빌딩이 한두 개 있다거나, 뭐, 연봉이 뭐 한 1억에서 10억 된다거나, 아빠가. 그 자식들이 왜 그러면 잘 되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교육에 절대 핑계를 대지 마세요. 그러면은 어떤 가능성이 줄어들냐면은 중산층 이하의 자녀가 성공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건 사교육 때문일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있어. 그 요소도 있긴 있는데 그걸 완벽하게 무시해야 됩니다. 뭐로 봐야 되냐면, 자, 부유층이고 상류층이야. 그럼 뭐죠? 그 집 엄마들이 정서가 좋아. 일단 취미 활동할 시간이 충분해. 그죠? 내 힘들어가면서 부업을 할 필요가 없어. 왜? 돈이 남아 도니까. 월세가 착착 들어오고. 그래서 이번 달에 올해는 어디 여행 갈까? 취미 활동을 뭐를 할까? 문화센터 가기 싫은데 그냥 개인 지도나 좀 받아볼까? 그래서 내가 100만 원씩 막 개인 지도, 푸드 스타일리스트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집에서 선생님 저 요리 좀 배우려고요 이번 달에. 그래서 500만 원씩 주고 요리를 과외를 받는 거예요. 자기 부엌에서.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모니터 보고 하는 것보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산다고 쳐봐요, 그 엄마가. 그럼 일단 정서가 달라지는 거예요, 정서가. 그 엄마의 두뇌 속에서 삶의 만족도, 믿음, 또 자기 그 시아버지하고 자기 남편하고 또 자기 명의로 건물이 하나씩 있잖아요, 강남에. 그죠? 미래가 불안하지 않겠죠? 그게 뭐야? 믿음. 월세가 꼬박꼬박 잘 들어와. 감사함. 그죠? 저 변두리에 있는 건물은 월세가 자꾸 밀리는데 우리 건물은 왜 이렇게 월세가 꼬박꼬박 잘 들어오는 거야?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믿음, 감사함, 미래에 대한 확신, 이런 정서가 그 머릿속에서 흐르게 되거든요. 그게 애들한테 자연스럽게 복제가 돼버립니다. 그 집 자녀들한테. 물론 그러니까 그 정서적인 복제 말고도
그 자녀들이 창의력 교육을 더 잘 받는다는 측면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어떤 우리 가문을 여러분의 가정의 어떤 혁명을 DNA 혁명 없이 어떻게 가문을 혁명합니까? 후천적으로 DNA를 우리 자녀가 바꾸지 않는데 뭐가 혁명이 되냐고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의 IQ가 그대로 내려가고 엄마 아빠의 건강, 게다가 지금은 뭐가 그대로 내려가요? 엄마 아빠의 부가 그대로 내려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밭가리가 안 되잖아요. 밭가리가. 서울대 나와도 가문을 혁명시킬 수가 없어요. 이제는 고시 패스해서도 안 돼요. 서울대를 나오고 고시 패스해도 우리 집안을 중산층으로 만들 수 없다니까요. 서민이. 너무 힘든 확률이 거의 이제 축소 경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성장 경제 때는 뭐예요? 이 에너지가, 돈이라는 것들이 막 유동적으로 흘러다닙니다. 성공의 기회라는 게. 축소 경제는 여러분, 기득권 세력이 어떻게 바뀔까요? 부자들이. 지키기 바쁜 겁니다. 지키기 바빠요. 왜? 지금 계속 내가 잃어가고 있으니까. 자산을. 그래서 모을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중산층과 서민층이. 내가 아무리 명문대를 나오고 고시 패스해도 모으기가 힘들어. 무슨 얘기냐? 돈 많은 사람이 이제 아무한테나 사건을 안 맡겨. 변호사라 할지라도. 그죠? 정말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거나 아니면은 인터넷으로 처리해버립니다. 지금은요, 이런 겁니다. 제가 별리사람 동업을 하고 있잖아요. 특허 관련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직접 자기가 특허 서류를 쓰는 사람 비율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대중들이 그 수준이 안 맡깁니다. 전문가한테. 자기가 직접 해버리고 또 인터넷이 많아지면서 정보가 다 공개되잖아요. 왜 스티브 잡스가 휴대폰 만들 때 그랬어요. 애플 직원들한테. 나는 PC 만들 때부터 그랬어. 나는 PC를 만들고 이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정보 권력이 한 군데로 밀집되는 것을 없애버리겠다. 정보에 의한 권력의 집중화를 난 깨버리겠다라고 스티브 잡스가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서 PC하고 스마트폰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지금 그 정보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여러분 자녀가 맘만 먹으면 MIT 강의라든가 하버드대 대학원생들이 듣는 강의를 얼마든지 휴대폰으로 들을 수가 있는 시대예요. 공짜로. 그게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스라고 MOOC, MOOC 그겁니다. MOOC. 이게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자, 핵심은 뭐냐? 자, 그러니까 2015년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기생충 연구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 사람이 오무라 사토시인가 그렇죠? 그렇죠? 오무라 사토시. 저 오무라 사토시가 전편에 제가 얘기했지만 공부를 언제부터 시작했다고요? 20대 중반 넘어서 진짜 공부를. 그리고 30대에 유학을 가서 노벨상을 탈 만한 연구를 했다 이겁니다. 30대에.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도파민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두뇌에서 도파민의 양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인간이 돼요. 그러니까 두뇌에서 도파민의 양이 유지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도전한다는 겁니다. 니트족의 특성이 뭐냐? 도파민이 약해요. 니트족. 떨어질 게 두려워. 자, 여러분 이제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남자가 그죠? 이제 예전에 그런 속담이 있었잖아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여자한테 막 대시를 하잖아요. 그죠? 솔직히 생각해봐요. 여러 번 대시하는 남자가 좋잖아. 그죠? 내가 거절했는데 또 대시해. 막 10번씩 선물을 막 더 비싼 걸 자꾸 사와 막. 인간의 심리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기업도 그게 통합니다. 그러니까 구글에 입사해가지고 꽤 유명한 강사가 된 지금 구글 사원이 있는데, 내가 구글에 이력서를 냈는데 공모전 떨어진 이력서 만든 거야. 공모전에서 내가 합격한 게 없어. 근데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낙방하고 그 이력서 내도 또 회사 취직 못하고 하는데 구글에서 뭘 본 줄 알아요? 계속 떨어지는데 20번 도전을 한 거야, 얘가.
됐다 이거야. 우리는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해. 그러니까 한두 번 떨어지는 거에 실망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지금 현재 대기업에서는 왜 그러면 그렇게 도전정신에서 창의성이 나오거든요. 왜 그렇게 저돌적이고 계속해서 시도해보고 이런 사람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냐면 성공 확률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이 던져서 명중률이 옛날에 이게 성장 경제 시대는 뭔가를 시도해서 돈 벌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시도해도 확률이 점점 낮아지는데 이것도 이제 퍼센트가 나와 있습니다. 성장기에는 5분의 1, 20% 정도가 성공을 했답니다. 그 기회를 하면. 근데 1990년대쯤 중반으로 가니까 그 5분의 1에서 10분의 1로 줄어들다가 지금 20분의 1에서 30분의 1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제 생각엔 이미 100분의 1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00가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그 회사원들, 그 다음에 창업자들이. 근데 그 중에서 99개가 실패하는 거죠. 1%만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1%만 성공하는 확률이 어디에나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는 뭐예요? 어떤 인재가 지금 필요하죠? 실패해도 실망하지 않은 인재가 필요한 겁니다. 99%의 실패율을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너는 실패할 거라 이거야. 그래서 지금 그 선진국에 잘 나가는 기업들은 뭐가 있냐면 실패 휴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뭔가를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위로금이 나옵니다. 회사에서 벌점을 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시도였어. 좋은 시도였는데 뭐 결과적으로 실패했는데 너가 좀 휴양을 좀 하고 와라. 그러면서 휴가비를 지불하고 휴가를 보냅니다. 가서 재충전하고 다시 시도해. 왜 선진국의 대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바뀔까요? 예전에 성장기에는 실패하면 잘라버렸잖아요. 그죠? 벌점 주고 승진 안 시키고. 근데 지금은 시도를 많이 하는 애를 좋아합니다. 왜? 어차피 성공률이 낮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 갔다 와서 또 시도하라 이거야. 그래서 이게 경험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실패의 경험이 쌓일수록 또 그것도 확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리콘밸리에서 그 확률이 나와 있는데 사업을 한 번 딱 실패하면은 두 번째 사업에 도전할 때 실패율이 딱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50%로. 자, 근데 사업을 두 번 실패했네. 그러면은 그 다음 세 번째 사업을 할 때 실패율은 더 줄어들어요. 그러면 한 30% 정도가 돼요. 근데 사람이 세 번 망해보면 세 번 망하면 실패율이 20% 미만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성공률이 80% 이상이 되는 겁니다. 세 번을 망하면.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는 세 번 망한 사람을 제일 좋아한대요. 왜냐면 세 번 그 망해본 사람한테 내가 투자를 해야 돈을 안 날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거기는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실패 휴가를 주는 겁니다. 실패 휴가. 어찌되었건 제가 실패 휴가 얘기까지 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자녀한테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한테. 실패 휴가를 주고 실패 보상금을 주고 또 뭐예요? 너가 많이 실패할수록 너는 언젠가는 어떤 아이템을 하나 잡아서 굉장한 성공률을 보이는 때가 올 것이다라는 걸 100% 믿어주라는 얘기예요. 자식한테. 지금 학창시절부터 나이 먹어서까지 그것이 뭘 유지하기 때문에 도파민. 그 도파민이 유지돼야 이 오무라 사토시 같은 애가 나와요. 애는 80대. 이 할아버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오무라 사토시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25살이 될 때까지 공부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 우리 애가. 그럴 수 있잖아요. 왜? 도파민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호기심과 의욕이지 도파민이 많다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요. 도파민이 부족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청소년기에 운동을 더 많이 한 애가 더 행복하고 더 성공할 확률이 더 올라갈 거예요. 앞으로. 예체능이나 운동을 많이 하니까. 걔네들은 굉장히 건강한 도파민 시스템을 가지고서 성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막 공부를 열심히 했던 애다 만약에 학창시절에 그러면 얘는 굉장히 건강한 도파민계가 되려면 어느 정도로 공부를 잘해야 되냐면 이제 거의 1, 2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교에서. 전교 1, 2, 3등하고 10등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전교 10등에서 20위권 애들은요, 도파민 두뇌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지금 뭔가 두뇌가 뻥 뚫린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몰입이 된 게 아니라 몰입되고 시원하게 그 전체 그 지식의 그물이 시원하게 뻥 뚫려서 고속도로가 열린 상태가 아니에요. 열어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1, 2, 3등 하는 애들은 그 자기 수준에서 그게 뻥 뚫려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적은 시간에 몰입을 해도 얘는 성과가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1, 2, 3등을 안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도파민이 유지된 상태로 성인이 됩니다. 1, 2, 3등은. 5등까지 봐줄까? 전교. 반 아니야. 그러면 전교 5등 이하 애들은 뭐냐? 상위권이라고 치죠. 상위권 애들. 얘네들은 둘 다 놓칠 가능성이 많아요. 둘 다. 자, 일단 두뇌 속에서 도파민을 놓칩니다. 왜냐면 쟤네들 따라가고자 하는 그 욕망은 또 있잖아요. 집에서 엄마가 막 푸시하잖아. 야, 조금만 더 하면 전교 10등 안에 들어. 조금만 더 하면 전교 5등 안에 들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푸시 받고 그 압박감 속에서 열심히 하는데 이제 그 열심히 할 때는 도파민을 쓰는 게 아니라 뭐를 쓰냐면 코르티솔하고 그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자기 몸을 축내는 호르몬을 써가면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공자가 그랬잖아요. 호지자는 낙지자를 이길 수 없다. 그 즐기는 놈을 절대 이길 수 없다. 즐기는 놈은 이게 두뇌 가동률이 한 17배 올라가 버리니까 그 효율 자체가 시간을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쓰게 되거든요. 뭔가를 즐겨버렸을 때는. 그러니까 공부를 즐기는 놈을 이기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아무리 IQ가 좋아도 못 이깁니다. 진짜 공부를 좋아하게 돼버리면. IQ 낮은 애가 더 성적이 좋아지게 돼요. 즐겨버렸을 때. 두뇌 효율은 IQ는 10, 20 차이가 나지만 두뇌 효율은 17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론 그걸 수치로 대입해보면은 좀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건 IQ가 낮은 애가 IQ 높은 애를 이길 수 있죠. 그 방법은 몰입이에요. 몰입. 즐기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제가 그랬잖아요. 중산층 이하의 중산층 이하의 그 자녀가 부유층 자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패션에서는 간지고 일상에서는 몰입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몰입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몰입하면은. 그래서 어쨌건 다시 좀 이야기를 좀 정리 좀 할게요.